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점쳤던 북미 정상회담 연기설이 현실화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무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개심 때문에 적절치 않다면서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서신 말미에 만약 이 중요한 회담을 가져야겠다고 당신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달라고 덧붙여 이후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 밤 11시 30분 청와대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무섭고 슬픈 믿기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 귀향,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교생들의 외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3일 뉴저지주 5번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포트리 지역 한인 고교생들이 건립을 주도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림비가 세워진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과 인근 주민, 타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기까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의 고된 노력이 있었다며 영웅적인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뜻깊은 기림비를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we never ever forget what happened in the past so that we don't ever repeat it in the future. To me, this memorial represents an expression by leadership here in Fort Lee to one of the largest portions of our demographic,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ill tell you we are with you, we love you, we respect you.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기림비. 1m 52cm 높이의 기림비는 원형 비석의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가브리엘라 손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작년 12월 포트리 타운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고 모금액 35,000달러를 모으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커뮤니티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막식에도 도쿄 방송 등 일본의 주요 언론도 취재에 참석해 일본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So just going through repetitive phases and staying motivated at some times was a little tough, like because you're like, oh, maybe this won't get built. But just seeing it through to the end, remaining like firm in what you believe, and just believing in yourself and believing in the righteousness of what we're doing really made this something worthwhile and something that really came to fruition in the end.
뉴저지주에서 5번째 위안부 기린비인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역사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선거판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기존의 세력과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이 맞서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15년째 타운의 시장직을 지키고 있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폴김 시의원 후보. 새롭게 시장이 되어 타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크리스 정 시장 후보와 우윤구, 원효봉 시의원 후보.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캠페인도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타운 곳곳에 후보자들을 알리는 사인이 설치되고 후보자들은 틈틈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5명 등 7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팰리세이즈 파크 예비선거는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표심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가 지난 4월 5일부터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친 결과 한인 유권자는 지난 3월보다 199명이 늘어난 3,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민주당 소속이 1,423명, 공화당은 429명, 무소속은 1,937명입니다. 2달 동안 노력한 그 보람이 작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큽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이렇게 200여 명이 유권자가 늘어나고 민주당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17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의 그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펼치는 팰팍 예비선거는 민주당 소속 유권자와 무소속 유권자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팰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등 한인단체가 추진했던 후보자 토론회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로튼도 후보자가 응답해 오지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이 6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예상되는 법안은 미국 미래안전 법안과 초당적 USA 법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22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오는 6월 셋째 주에 이민 법안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표결이 예상되는 법안은 밥 그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하고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미국 미래 안전 법안과 윌 허드, 피터 아길라 의원 등이 발의한 초당적 USA 법안 등이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합법 이민 축소, 내부 이민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의 핵심이며 드리머 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카 수혜자의 노동 허가 갱신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초당적 USA 법안은 절충안으로서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 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의 제프 데넘 의원 등은 4개의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퀸 오브 더 힐 방식의 절차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배제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저지주 퍼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 교통사고로 무려 43명이 부상을 입고 여학생 1명과 여교사 1명 등 2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고의 운전자는 과거 14차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차량국은 한인 학생 등 45명을 태우고 트립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스쿨버스 운전자 허디 멀드로우가 면허를 취득한 지난 197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14번에 걸쳐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8건은 과속운전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저지시리에서 주차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사고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마운트 올리브 인근 I-80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당초 예정된 출구 25번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자 불법적으로 유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여학생 1명과 여교사 1명 등 2명이 숨지고 한인 학생 2명과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휴양지와 해변가에 버려지는 수만 개의 빨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오염은 물론 해양 생물이 죽고 결국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뉴욕 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 의원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뉴욕 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 카페, 스포츠 스테디움, 푸드카트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메탈이나 유리,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된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건강상의 문제로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에게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 두 번째 적발 시 $200, 세 번째 적발 시 $400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적용됩니다. 에스피날 의원은 미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빨대는 무려 5억만 개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바다로 버려져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환영하고 있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마이애미와 시애틀, 말리부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 연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료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료 할증료를 2달 연속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트 연료 가격이 배럴당 $92 1센트를 기록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5.4% 치솟았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54.2% 인상됐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중남미 지역에서 6.4%, 아시아 태평양 5.9%, 북미 5.7%, 중동 아프리카 5.0%, 유럽 4.5%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광고와 소셜미디어 프로모션을 중단해 비용 절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의 경우 할인 등급 항공권의 업그레이드 비용 인상을 검토 중이며 저가 항공사인 스프릿 항공은 이미 지난 21일 기준으로 티켓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가 항공사들은 좌석 배정, 스낵, 음료에 대한 요금을 올려 기름값 인상분을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달 인상된 한국 출발 미주 노선의 항공료는 다음 달부터 한 단계 상승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뉴욕과 LA 등 노선의 유류 할증료를 이번 달 49,500원에서 59,400원으로 인상합니다. 대한항공도 인천발 뉴욕행을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 애틀란타 노선 유류 할증료를 현행 56,100원에서 72,600원으로 올립니다.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뉴저지주 의회가 각 타운 정부 자체적으로 비어 앤 와인 리커 라이센스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각 타운이 자체적으로 식당 규모에 따라 $10,000의 수수료를 받고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리커 라이센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지자에게 영업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뉴저지주 리컬 라이센스법은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1개의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벨즈 찰리 의원은 엄격한 리컬 라이센스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뉴저지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리컬 라이센스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매매 가격이 50만에서 2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년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메모리데이입니다. 올해는 28일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남북전쟁부터 1, 2차 세계대전 등 군 복무 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메모리얼 데이라 부르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나 기념관을 방문하지만 점점 추모의 의미가 퇴색되고 여름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